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의 특성과 감염 전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신규 확진자 수의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어려워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백신이나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이제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 지금 검정선이 데스 숫자인데요. 사망한 코로나19로 사망한 수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많이 이제 건다 하더라도 지금 돌아가시는 분은 확실히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죠. 제일 많이 걸린 데가 지금 엔도라라고 불란서하고 스페인하고 사이에 있는 조금 도시국가가 있는데 도시도 아니고 마을 국가지. 엔도라라는 데인데 거기는 지금 거의 18%가 지금 확진이 됐던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안 잡히면 이제 엔데믹으로 갑니다. N이라는 게 이제 그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하고 더불어 사는 이제 전염병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백신으로 이제 다 큰 문제는 불을 끄고 나면 아마 엔데믹이라고 이제 바뀔 거예요. 지금은 팬데믹이죠. 그래서 그 감염 그 학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눈, 코, 입에서 통해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잘 들어가는 데가 코에 점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털이 나는 세포, 섬모 상피세포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절경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이 섬모가 있는, 코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미세먼지 이런 것들 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얘가 딱 걸을 거 아니에요. 딱 걸렀는데 지가 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증식이 되고 커지면 이제 배출을 하면 바로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코털에 있는 거니까 바로 배출이 나가고 또 이제 안으로 배출이 되면 그게 이제 이 기도라든가 폐까지 들어가서 이제 폐가 당하는 거예요. 이제 폐에서도 이제 막 증식을 해서 또 그다음에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뇌 기능에도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면 그래서 코털 세포가 이제 감염이 되면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가 한 6일 정도 지금 평균 한 6일 정도 안 보이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보통의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면 몸이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반응이 나와요. 소위 감염 반응이라는 게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나는데 이 바이러스는 한참 증식이 돼가지고 코 밖으로 막 배출을 하는데도 몸은 알아채지를 못해요. 한참 뒤에나 그러고 나서도 한 하루 이틀 뒤에나 알아채고 그때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그게 이게 이 바이러스가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징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의 핵심 원인은 우리가 감염이 된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냥 마스크 쓰고 뭐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엔데믹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지금 이렇게 무증상 전염뿐만 아니라 지금 개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이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사람에서부터 사망하는 분까지도 뿐만 있고 항체에 관해서는 이제 초기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감염이 된 다음에 완치된 사람 이제 당연히 항체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만들어졌는데 서너 달 지나서 없어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회의적이었는데 다행히 이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 이 면역 세포들은
좀 더 오래 갈 거라는 지금 전망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접종한 지가 지금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제 우리 학자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면역 세포 중에 follicular helper T 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가 활성화가 되면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 이게 올라간다라는 이제 연구 보고가 있어서, 그거를 토대하면 아마도 뭐 1년 이상은 최소한 갈 거다. 혹시 이제 우리 백신만 맞으면 다 그냥 마스크 벗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찬물을 끼얹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 이유가 또 하나는, 지금 최근 데이터에 하면, 엊그제 데이터에 의하면 백신을,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바이러스 양은 한 반으로 줄고, 증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한 반 정도밖에 못하고, 증상도 한 좀 반 정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제 중증, 위중한 상태로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쉽게 말해서 가볍게 앓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걸리는 걸 완벽히 막지는 못하도 그래도 치명상을 당하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걸리긴 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하는 건, 아예 그럼 안 걸려도 뭐 죽지는 않으니까, 걸려도 죽지는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요, 완치한 사람들의 경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뇌 기능이 한 10년 정도는 뒤떨어진대요. 더 놀라운 거는 IQ가 9 정도 떨어진대요. 이거 미칠 노릇 아니에요? 120 정도, 111로 떨어지면 IQ가 9가 떨어진다는 건 이거 엄청난 데미지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결과의 상당수가. 그래서 이게 안 걸리게 나요. 완치돼도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뇌 쪽에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19에도 잘 걸리는 사람, 못 걸리는 사람들, 이런 연구들을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해서 연구를 더 안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자에 따라서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코로나19에 잘 걸리는, 그리고 또 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또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높은 유전 형질이 있는데, 그 유전 형질이 뭔가를 봤더니 이 네안데르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 전에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은 아닌, 그래서 이제 구인류라고 그러는데,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유전 형질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 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쪽에는 네안데르탈이 살고 있지 않았고 데미소니안이라고 하는 옛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에는 데미소니안 유전 형질이 좀 남아있어요. 한 1%. 근데 다행히 그거는 괜찮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도 보면 지금 이 소위 유럽, 미주 아주 크게 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원인만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문화 때문에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지금 유전 형질로 보면 이쪽 사람들, 방글라데시, 인도 뭐 이쪽 사람들이 제일 잘 걸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유전 형질에 따라서 더 잘 걸리는 사람, 덜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연구가 많이 진전이 되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정밀의학적인 처방이나 의료가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변이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이제 갑자기 또 매스컴을 타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모든 생물은 번식을 하죠. 그죠? 번식을 안 하면 생물이 아니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는 번식을 못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생물 취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적당한
생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증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무생물 취급하기도 못한 그렇지만 생물에 들어와서 살기니까 생물학과에서 배우죠. 생물학과에서 다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생물이 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박테리아도 거기에 들어가서 죽이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페이지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의 원리예요. 이게 생물이 존속하는 원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환경이 변해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꿉니다. 끊임없이 바꿔요. 그러니까 소위 새끼를 낳을 때는 항상 바꿔서 낳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꿨어요? 배웠죠? 유전자 재조합을 시켜서 바꿔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들은 재조합을 하는 방법보다는 뮤테이션을 시켜서 바꿉니다. 마구잡이로 막 바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바꾸다 보면 나쁘게 바꾼 게 훨씬 많아.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더 좋게 바뀌면 바이러스 입장에서 더 번식이 잘 되고 그런 게 나오면 그게 이제 쫙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진화의 그 과정을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D614라고 하는 게 이 바이러스의 S 프로틴의 614번 아미노산에 이게 D였던 게 아스파테이트였는데 이게 G로 변화된 녀석이 있는데 얘보다 훨씬 더 잘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그냥 전부 다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얘였는데 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뭘 알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얘네는 마구잡이로 온갖 뮤테이션을 다 만들어요. 그냥 막 만들어요. 실수로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실수하는 거를 방치해요. 그래서 복제하는 거를 실수하도록 방치해요. 그러면 이제 변하는 게 생기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런 놈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독일도 그렇게 됐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곧 조금 있으면 전부 델타가 휩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변이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딴 걸 돼서 우리가 맞은 백신이 효능이 없으면 이제 맞짱 꽝이에요. 다시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바이러스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맞는 우리 바이러스 이 백신들이 한 얼추 잡아서 반타작 내지는 한 60, 70% 정도는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건 10%포인트 정도만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한 30%포인트 떨어뜨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제 변이마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맞은 백신이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지만 과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지금 변이하는 속도하고 우리 백신이 접종하는 속도하고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가만 놔두면 계속 변할 거거든요. 지금 델타 나왔지만 델타보다 더 센 애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언제 나올냐가 문제인데 막 여러 가지로 뮤테이션을 하다 보면 나올 텐데 그 전에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번식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작아질 텐데 그래서 그 속도의 싸움인데 지금 바이러스 백신의 이 데이터를 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치고 갔죠. 영국, 미국하고 갔는데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늦기 시작했죠. 늦기 시작했다가 더더구나 여기 지금 여기 정체돼 있다가 요렇게 올라가요. 이게 최근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기는 정체로 보이고요. 우리가 있기만 하면 국민들이 협조를 잘해서 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올라가는 속도는 거의 캐나다 이때 올라갔던 거하고 맞먹는 아주 경이로운 속도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이제 백신이 공급이 충분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올라가는 게 싸움이죠. 이제 아프리카는 지금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거,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예우도 있어서 백악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했죠. 자기 정치 생명도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위 그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 그래 이런 오퍼레이션에서 20조 원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백신을 개발할 만한 제약회사에다. 그게 지금 제일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정부가 엄청난 돈을 연구비를 줘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안 하는 게 손해죠. 지원을 받는 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발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변이가 되더라도 이 노하우는 이제 계속 있을 테니까 조금만 이제 바꿔서도 하게 되니까 다음 만약에 변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빠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이게 한 8개월 정도 걸려서 백신을 한 건데 이게 유사일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거는 거의 상상을 못했어요. 전문가들도 전혀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체 치료제, 그러니까 이미 있는 약들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을 이 코로나에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백신이 더 나오는 거는 이게 이렇게 특별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약으로 지금 공인된 거는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약은 이 부신 비주얼 호르몬이라서 흔히들 여러분 스테로이드 약국에서 뭐 스테로이드 얘기하면 이제 흔히 이건데요. 이거가 이제 이 위중증 환자한테 쓰는 걸로 지금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치료제로서는 인터루킨 6라고 하는 면역 사이토카인인데 그것의 리셉터를 블락하는 저해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인터루킨 6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리셉터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것을 약으로 지금 승인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날짜로. 그래서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던 거는 계속 해야 되고요. 백신도 이제 뭐 당연히 맞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치료제까지 곁들여지면 상당히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으로서 괜찮은,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도 보통 우리가 크게 지장하지 않는 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